오늘 동아일보에서 나왔던 김순덕 칼럼이에요. 아, 네. 네, 이 김순덕 그 논설 실장 네. 누구죠? 논설 주간. 네, 승진하셨어요. 네, 주간으로. 김순덕 이제 논설 주간에 대한 얘기는 뭐 미오캣이나 아니면 관원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서 많이 언급이 되긴 했는데 네. 오늘 냈던 칼럼의 제목은 익숙한 과거냐, 그러니까 불확실한 미래냐 이런 제목이었어요. 이런 제목을 하면서 이제 이 칼럼의 내용은 이래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노무현 시즌 2를 바라지 않는다. 그리고 뭐 불통하고 뭐 군림하는 그런 제왕적 대통령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뭐랄까 하여튼 문재인 후보하고 박근혜 후보 당시 이제 2012년에 맞붙었을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이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뭐 제왕적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 네. 했는데 그 말이 맞았다는 거예요. 김순덕 실장의 말은. 네. 그 말이 맞지 않냐. 그러면은 박근혜는 그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문재인 집권하면 노무현 시즌 2가 될 거라고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것도 맞아요? 그 말도 맞지 않겠냐. 아, 뭐야. 네. 좀 말도 안 되는 논리죠. 아, 진짜 이분 진짜. 네.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이게 쭉 펴면서 계속 이제 뭐랄까 그 문재인 대 안철수의 구도를 그러니까 익숙한 과거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이렇게 둘로 이제 규정을 해가지고 그래도 미래로 가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내용이에요. 미래가 뭔데요? 그게 잘 모르겠는데. 뭐 어쨌거나 이제 뭐 문재인이 뭐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말, 그러니까 뭐 국정 경험 그리고 정책 세력이 다 준비된 후보다. 이제 문재인 후보가 자신을 그렇게 평가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그 김순덕 논설 실장은 일단 그거는 거의 사실상 노무현 정권의 그대로다. 그것도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네. 다 준비된 후보라고 하는데 뭐 노무현 당시 대통령 후보가 얘기를 했던 것은 뭐 이제 준비된 후보라는 프레임은 아니었고, 근데 그게 계속 이제 비교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막 그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사실상 미래. 네, 그 과거로 노무현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뭐 불안하지만 미래를 향해 나아가느냐. 그러니까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요. 뭐 4차 산업혁명을 향한 네. 대비를 내건 안철수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미래를 열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적어도 1970년대 유신이나 1980년대 운동권 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이번 대선은 익숙한 과거 대 불확실한 미래의 선택이 될 것이다. 띄워주네. 이거 사실상 이제 띄워주는 건데 이럴 거면 그냥 솔직하게 툭 터놓고 하든가 이제 뭐랄까 하여튼 이런 그 언론사 칼럼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좀 뭐랄까 하여튼 뭐 불편부당이라는 게 좀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요새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좀 과하지 않나. 그쵸. 이제 좀 그 여기까지 이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리적인 좀 비약이 좀 많았고 네 어쨌건 그런 생각이어서 네 김순덕 칼럼을 오늘의 워스트로 꼽았습니다. 그 얼마 전에 조선일보도 네. 그 뭐라고 썼냐면 사설에 국민들은 문재인에게선 과거를 보고 안철수에게선 미래를 본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게 요새 보수 언론들이 밀고 있는 프레임인 것 같아요. 네. 문재인은 과거고 안철수는 미래고 그리고 실제로 안철수 후보도 그거를 이제 같이 발 맞춰서 가더라고요.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자신의 키워드를 3가지 꼽아달라라고 하니까 자수성가, 미래, 하나가 뭐였더라? 기억도 잘 안 나네요. 뭐 아무튼 그런 거였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렇군요. 네. 안철수 뭐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어쨌건 지금 볼까봐. 언론 이른바 이제 보수 언론들이 막 이렇게 뭔가 이제 구도를 약간 좀 편파적으로 짜여놓은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 과거와 미래의 대결. 그쵸. 네. 사실 왜냐면은 촛불 집회 끝날 때까지만 해도 이게 뭐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또 그쪽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뭐 사실상 과거 대 미래의 프레임이라는 게 뭐 적절치도 않아 보이고 그쵸. 그게 문재인 대 안철수라는 프레임에 뭔가 등식처럼 되기에는 뭔가 좀 부적절한 프레임 같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안철수 후보는 저 말해도 되나? 시간 돼요? 아니요, 안 돼요. 그래요? 네, 안철수 후보는 그 다음 말은 다음에 듣고 꼽았습니다. 그 얼마 전에 조선일보도 그 뭐라고 썼냐면 사설에 국민들은 문재인에게선 과거를 보고 안철수에게선 미래를 본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게 요새 보수 언론들이 밀고 있는 프레임인 것 같아요. 문재인은 과거고 안철수는 미래고 그리고 실제로 안철수 후보도 그거를 이제 같이 발 맞춰서 가더라고요.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자신의 키워드를 3가지 꼽아달라라고 하니까 자수성가, 미래, 하나가 뭐였더라? 기억도 잘 안 나네요. 뭐 아무튼 그런 거였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렇군요. 네. 안철수 뭐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어쨌건 지금 볼까봐. 언론 이른바 이제 보수 언론들이 막 이렇게 오늘 동아일보에서 나왔던 김순덕 칼럼이에요. 네. 네. 이 김순덕 그 논설 실장 네. 누구죠? 논설 주간. 네. 승진하셨어요. 네. 주간으로. 김순덕 이제 논설 주간에 대한 얘기는 뭐 미오캣이나 아니면 관원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서 많이 언급이 되긴 했는데 네. 오늘 냈던 칼럼의 제목은 익숙한 과거냐, 그러니까 불확실한 미래냐 이런 제목이었어요. 이런 제목을 하면서 이제 이 칼럼의 내용은 이래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노무현 시즌 2를 바라지 않는다. 그리고 뭐 불통하고 막 군림하는 그런 제왕적 대통령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뭐랄까 하여튼 문재인 후보하고 박근혜 후보 당시 이제 2012년에 맞붙었을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이제 네, 대비를 내건 안철수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미래를 열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적어도 1970년대 유신이나 1980년대 운동권 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이번 대선은 익숙한 과거 대 불확실한 미래의 선택이 될 것이다. 띄워주네. 이거 사실상 이제 띄워주는 건데 이럴 거면 그냥 솔직하게 툭 터놓고 하든가 이제 뭐랄까 하여튼 이런 그 언론사 칼럼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좀 뭐랄까 하여튼 뭐 불편부당이라는 게 좀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요새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좀 과하지 않나. 그쵸. 이제 좀 그 여기까지 이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리적인 좀 비약이 좀 많았고 네 어쨌건 그런 생각이어서 네 김순덕 칼럼을 오늘의 워스트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말, 그러니까 뭐 국정 경험 그리고 정책 세력이 다 준비된 후보다. 이제 문재인 후보가 자신을 그렇게 평가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그 김순덕 논설 실장은 일단 그거는 거의 사실상 노무현 정권의 그대로다. 그것도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네. 다 준비된 후보라고 하는데 뭐 노무현 당시 대통령 후보가 얘기를 했던 것은 뭐 이제 준비된 후보라는 프레임은 아니었고, 근데 그게 계속 이제 비교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막 그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사실상 미래 그 과거로 노무현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뭐 불안하지만 미래를 향해 나아가느냐. 그러니까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요. 뭐 4차 산업혁명을 향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뭐 제왕적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맞았다는 거예요. 김순덕 실장의 말은. 그 말이 맞지 않냐. 그러면은 박근혜는 그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문재인 집권하면 노무현 시즌 2가 될 거라고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 말도 맞지 않겠냐. 뭐야. 네. 좀 말도 안 되는 논리죠. 진짜 이분 진짜. 네.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이게 쭉 펴면서 계속 이제 뭐랄까 그 문재인 대 안철수의 구도를 그러니까 익숙한 과거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이렇게 둘로 이제 규정을 해가지고 그래도 미래로 가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내용이에요. 미래가 뭔데요? 그게 잘 모르겠는데 뭐 어쨌거나 이제 뭐 문재인이 뭐